자, 먼저 시간에 혼돈과 태극과 양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음과 양이 있는데요. 근데 양에도 또 음양이 있고 음에도 또 음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양 중에 목과 화가 두 가지의 오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에는 금과 수의 두 가지 오행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오행 중에서도 그런 것을 다 합치고 또 종합하는 토를 갖다가 합쳐서 토의 오행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합쳐서 오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이 다섯 가지를 갖다 오행이라고 그러는데요. 행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운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러니까 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그것을 갖다가 오행이라고 하는데 그 오행은 다섯 가지가 있다. 목의 성질, 또 화의 성질, 또 토의 성질, 금의 성질, 수의 성질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다섯 가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또 발산하게 되는, 또 나타내게 되는 것을 갖다가 오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나무, 불, 토, 금, 이렇게 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목요일, 화요일, 토요일, 금요일, 수요일 이렇게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이라는 것은 목, 화, 토, 금, 수를 갖다 오행을 한다. 그런데 이게 목인데 나무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다년생, 장작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다년생 나무 그렇게 표현도 하고, 또 이 화는 두 가지 또 표현합니다. 태양과 또 우리가 일용하는 불, 그러니까 용광로라든지 가스레인지라든지 촛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하는 두 가지로 양에서 목화가 있기 때문에 사상이 벌어졌는데 이 속에서도 또 음양이 있다는 얘기죠. 또 토도 젖은 토가 있고 또 마른 토가 있듯이 토도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또 금도 우리가 똑같은 금이지만 창칼을 표현하는 것도 있고 또 도구를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또 하나 금이 또 장식품, 또 보석 이런 것으로도 금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금도 음양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수도, 우리가 큰 바닷물이 있고 강물이 있는 반면에 또 이슬비도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속에는 반드시 양에서 또 화가 더 센 양이고 목이 좀 덜한 양이거든요. 음에서 또 수는 아주 큰 수에 들어가고, 또 금은 수에 들어가지만 큰 양이고 금에 들어가면 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에도 금수가 있고 양에도 목화가 있듯이 또 목에도 두 가지 목으로 지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장작같이 그 다년생 나무 이런 것을 간목이라고 했고, 또 초목이나 덩굴나무, 또 우리가 농사짓는 그런 채소 이런 것을 을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태양의 화가 있다면 이게 병화거든요. 병화는 태양의 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정화는 우리가 일용할 화로 아까처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토는 황무지, 그 다음에 뚝방, 또 이렇게 아주 큰 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기토는 우리가 농사질 수 있는 땅, 진흙탕, 젖은 땅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경금은 쇠창, 또 이렇게 표현하고요. 신금은 보석에 표현합니다. 그리고 수는 큰 바다가 있고 이것은 이슬이나 비를 표현하거든요. 이것을 천간이라고 해요. 천간. 그래서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것을 갖다 천간. 지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오행을 설명했고, 오행은 천간에 대표적으로 표현이 된다. 이것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는 천간이다. 그러니까 갑을은 목이고 병정은 화고 무기는 토고 경신은 금이다. 임계는 수에 들어간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목화 토금수를 우리 방향으로 표현할 때 방향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목은 동방을 표현합니다. 동방은 봄에 해당하죠. 그냥 동쪽에서
해가 뜨고 또 봄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년은 12달인데 하루는 12시간이죠. 그래서 봄은 1, 2, 3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동쪽이지만은 봄에 1, 2, 3을 얘기합니다. 3월달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목은 동방의 계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는 병경하는 화지만은 남방을 얘기합니다. 남쪽에 화가 가장 뜨거울 때는 남쪽에 그 방향을 표시를 했고 또 한여름, 여름을 표현. 그 하지가 태양이 가장 남중돼 있을 때 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지가 해가 가장 기를 때를 하지라고 하니까 병경하는 남방을 표현하고 한여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는 무토, 기토 얘기를 하는데 토는 항상 모든 것을 중앙에 가운데 두고, 그래서 여기서 갑을목, 병경, 무기, 경신인기 하는데 토를 가운데 뒀잖아요. 토는 항상 가운데를 표현, 방향이 없고 중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방향은 중앙. 그 다음에 이 계월이라고 썼는데요. 계월은 1, 2, 3 할 때 계절, 그러니까 봄의 계절 할 때는 1, 2월이 아니라 3월 달이 계절입니다. 그 다음에 4, 5, 미 해서 4, 5, 6월 달 할 때 6월 달이 계절이 되고 7, 8, 9 할 때 9월 달이 계절이 되고 또 10, 11, 12 이게 섣달이 계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계절 바꾸는 그 역할을 해주는 때가 그 계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는 계월이라고 이렇게 계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은 방향이 서쪽 방향이고 또 가을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에 가면 사별당이라고 서쪽에다 집을 지면은 그 노인네들, 노스님들 또 노인들 이렇게 사는 곳을 그 서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방경 또 극락세계 갈 사람들 이제 얼마 안 돼 죽을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별당을 짓고 또 동결당을 짓습니다. 이건 젊은 스님들. 또 경복궁에서 보면 해 뜨는 쪽, 그러니까 동쪽을 갔다가 동국마마 그러거든요. 그것은 장차 왕대사람. 그 다음에 태우 이제 오래 살아서 돌아가실 분들을 서쪽에다 모십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얘기하죠. 그래서 완전히 끝나는 것을 겨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봄에서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춘하, 개에서 순하, 추, 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북방을 얘기하고 또 겨울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오행이 상징하는 표가 또 나타나서 행하는 방법이 우선 이것을 빨리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은 가불이요, 동방이요, 봄이다. 화는 병경, 화요, 남쪽이요, 여름이다. 토는 무기, 토요, 가운데를 표현하고 계절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금은 경신, 금이요, 서방을 얘기하고 가을을 얘기한다. 수는 임계, 수요, 또 북쪽을 얘기하고 겨울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오행이라고 하고 천간이라고 하고 방향을 얘기하고 계절을 얘기하죠. 이것이 대체적으로 처음 그 사주 공부할 때 그 오행을 알아야 되고 식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오행, 식간입니다. 이게 가장 처음에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음역을 알고 그 다음에는 오행을 알아야 되는데 오행도 이렇게 식간으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가르치는 것도 오행에 따라서 분배가 된다. 그 다음에 계절도 갑을목하면 봄, 병경하면 화, 무기토는 계절, 경신금은 가을, 임계수는 겨울, 북방을 얘기한다. 이렇게 오행의 기본이 머릿속에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계절과 또 방향을 얘기했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여기 오행이라고 써놨잖아요. 오행, 목화, 토금수 이렇게 써놨는데 목은 이게 기후로 보면 기후는 여러분 잘 아시는 추위 더위를 얘기하잖아요. 그 목은 따뜻한 기운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목은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목은 앞으로 전진하는 기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면은 사주에 이 사람은 품성이나 또 체질이 따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앞장서기 좋아한다, 나서기 좋아한다. 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얘기합니다. 또 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 인성, 성품은 따뜻한 인자한 맛이 있다. 이렇게 목의 성품은 이렇게 따집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동쪽이니까 봄이니까 봄의 특성이 뭐예요? 봄은 나무에 싹 나잖아요. 나무 싹 나는 것이 청색이거든요. 그래서 목은 색깔로 보면 청색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목이 이 맛으로 볼 때는 이게 산이거든. 산. 그게 신맛을 내는 그런 뜻으로 그 신맛을 내는 산에 들어간다. 맛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우리 오장육부라고 그러죠. 오장육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에 따를 때 또 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좋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는 간이 좋다는 얘기죠. 근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는 간이 안 좋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것이 어떤 것이 목이냐 따라서 그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장육부인데, 이 오장을 얘기하고 육부에 들어갈 때는 이게 이제 담에 들어갑니다. 담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담은 담낭이라고 그러죠. 담낭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얼굴은 좌측 귀에 해당한다. 이 귀가 좌측 귀는 목에 해당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사주 볼 때 이제 왼쪽 귀가 잘못 생겼다. 그러면 목이 좀 잘못됐구나.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또 목이 주도적인 역할을 못했다. 그러면 담이 안 좋구나. 또 목이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구나. 그럼 간이 나쁘다. 그럼 목이 주도적인 역할을 못할 때는 신 것이 몸에 안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은 청색이 안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따지면 이런 성질이 있다. 이런 행동을 옮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의 성질을 한번 볼까요? 화는 그대로 뜨끈뜨끈한 거죠. 불길이죠. 그러니까 열렬하게 물 끓는 거, 또 뜨거운 거, 이거 다 화의 성질입니다. 근데 화가 지나치게 많으면 뜨겁다는 얘기죠. 근데 화가 그 기운이 너무 없고 약하다면은 뜨겁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화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때는 뜨겁다. 또 화를 불타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를 승자. 화가 많으면 오르고 위로 올라가고 타고 하는 것을 그런 그 행동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화는 이렇게 그 예의를 우리 인성으로 따질 때는 예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의를. 그러니까 예의가 에티켓이 박지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면역복변, 겉으로는 친절하고 싹싹해도 겉으로는 독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것은 화가 그 겉표면에는 예절이 있지만 그게 지나치게 강하면은 속에 면역복변한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에 색깔은 붉은색. 그러니까 남쪽의 기운을 갖다가 뭐 주작이라고 표현하고 청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붉은색은 남쪽의 기운을 표현하는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쓸고잖아요. 그러니까 맛은, 화의 색깔은 쓰다. 쓰기 때문에 쓴맛을 표현한다. 화는. 그 다음에 화는 우리 심장에 가장 우리 몸에서 열기가 제일 많고 활동성이 많고 뭐 감성적이니 이성적이 할 때 마음 심자를 쓰죠. 그래서 장기에 심장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건 소장이거든요. 심장에 들어가지만 오장 육부에 해당할 때는 소장에 들어간다. 소장은 성질이 화에 들어간다. 그래서 뭐 심장이나 소장에는 그 암이 잘 안 생기거든요. 따뜻하니까 암이 잘 안 생기거든요. 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안면에는 이 화는 눈에 들어간다. 그 눈이 밝고 눈이 잘생겼으면 밝음을 표현하니까 이게 눈에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또 화에 들어간다. 그 안면에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속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주 공부할 때는 어떤 것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토를 한번 볼까요? 토는 이거 고루고루 조화를 얘기할 때 이 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고루고루 조화스럽다 할 때, 그러니까 토라는 것은 어디 치우치지 않습니다. 뭐 이쪽도 안 가고 이쪽도 안 가고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고루하다. 그러니까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를 토의 그 기후를 얘기하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을 때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토의 성질은 물을 막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을 맞기 때문에 그칠지, 동작은 행동을 그친다, 멈추고 있다. 멈추고 있는 것이 토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답답하죠, 멈추고 있으니까. 근데 적당히 있으면 그치지 않고 활동을 하죠. 그래서 토가 많으면 그치고 멍청하다고 볼 수가 있죠, 고집세고. 근데 적당히 있으면 그 반대가 지혜롭고 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는 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토로 표현합니다. 종교는 신뢰로 표현하거든요. 이거 믿을 수 있다니. 인성의 표현. 신은 믿을 수 있는 인성을 가졌다. 토는. 그래서 토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예요. 그 다음에 토는 색깔로 볼 때는 가운데는 누르황자. 그래서 모든 중심의 가운데 있을 때는 황색, 누른색 계통은 색깔로, 토는 누른색이고 색깔을 표현한다. 토의 색깔은 누른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달짝지근한 것, 단 것은 다 이게 감자잖아요. 그러니까 맛은, 토의 맛은 달다. 다른 것을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가 오장육부에, 장부에 들어갈 때는 이건 비장이거든. 비장이니까 소화력은 높죠. 그러니까 토가 적당히 좋으면 소화력이 좋은 겁니다. 근데 토가 너무 많으면 소화가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균형 잡힌 것이 더 좋거든요. 장기로 따질 때는 비장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오장육부에는 또 토가 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토가 적당히 갖춰져 있는 사람은 소화 잘 시키고 위가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죠. 근데 토가 잘못됐으면 위에서 열이 많아서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토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역할이 잘못됐다. 그래서 위에 오장육부에 들어갔을 때는 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앞면으로 볼 때는 우리 코를 갖다가 비라고 그러죠. 코를 갖다가 비라고 그러는 코비 자거든요. 그러니까 코는 마음의 중심도 되고 또 비도 되고 단 것을 취하기도 하고 누른 중간에 있으니까. 그리고 코로 신뢰를 보고 코로서 이 멈추는 것을 보고 또 좋아서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토는 이렇게 이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이것이 길신으로 나타나고 비주류로가 된다면 이것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 그 사주 기초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 성질이 기후로 보면은 이렇게 습도도 없고 좀 추움이 이렇게 들어오는 가을기냐라고 그래요. 습도도 없고 아직 추위는 오지 않고 그 서늘한 느낌 들어죠. 청량한 맛이 있는 것이 금의 기후에 본다. 그러니까 건조한 가을에 많이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동작은 잡아 끈다. 이 잡아 끄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끌 인자거든요. 잡아 끄는 그런 성질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인성은 의리를 지키는데 한몫한다. 그래서 의리하면 무관들이잖아요. 그래서 의리를 지키고 또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 그래서 뭐 군인들은 의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금은 의리의 인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금은 닫으면서 이렇게 갈면은 하얗게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금의 색깔은 백색이다. 금은 색깔이 백색으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입맛을 볼 때 금의 색깔은 매운 것이 뭐든지 맵다 그러면은 좀 칼칼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운 신자를 표현했다. 그 다음에 금은 폐에 또 해당이 된다. 장기에 폐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허파를 갖다 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는 오장에 장기는 폐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금이 역할이 좋으면 폐가 튼튼하고 금이 역할이 안 좋을 때는 폐가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부에 들어갈 때는 대장. 대장이 안 좋을 때는 육부가 금의 역할이 안 좋을 때는 대장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대장이 차고 또 대장에서 용종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이런 것은 금의 역할이 잘못되어 있을 때 주도적인 역할이 아닐 때 대장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귀를 갖다가 앞면에서는 오른쪽 귀를 갖다가 또 금에 해당한다. 앞면에 금을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주에서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이냐 용신이냐 또 반대된 역할이냐 이것이 나한테 해롭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길흉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는 한겨울이잖아요. 아까 추나 추동을 했을 때 겨울이었잖아요. 겨울이니까 춥단 말이에요. 춥고 얼어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다 얼어붙었다. 그리고 습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그러니까 기후로 보면 겨울이고 차다. 수는. 그 다음에 동작할 때는 아래로 물은 전부 끊임없이 아래로만 찾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강하는 기운이 있어요. 아래로 흘러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작은 아래로 흘러간다. 그런데 수라는 것은 지식, 지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체가 된다는 것은 이 머리가 아주 깊이 있는,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지혜로 표현하거든요. 어디든지 포함되어 있고 어디든지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이 지혜는 여러 가지로 뭐 컴퓨터라든지 물류라든지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은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에 수는 색깔은 바다색이 뭐 바다 속을 겉으로 보면 청색이지만은 조금 떠보면 백색도 되고 조금 깊으면 뭐 푸른색도 되지만 깊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흑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는 검은색이다 색깔로. 그 다음에 맛은 짠맛이잖아요. 바닷물이 짜잖아요. 물이 다 모이고 하면은 소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수의 결정체를 보거든요. 그래서 수는 짭니다. 짜. 그래서 맛은, 수의 맛은 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는 인체에 따질 때 신장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가 나쁘다, 주도적인 역할을 안 한다, 그럼 신장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신장, 방광이 아주 뭐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육부에 들어가면은 방광이죠. 그러니까 신장과 방광, 그러니까 몸의 아랫부분은 다 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수가 주도적인 역할하고 길신이라고 하면 신장과 방광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못할 때는 신장과 방광이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면으로 볼 때는 입이죠. 그러니까 얼굴에 귀에서부터 이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눈으로 해서 코로 해서 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이나 개울로 이렇게 본다면은 입은 바다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은 바다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바다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은 우리 저 앞면에서 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행이 어디에 역할을 하고 어떤 상징으로 표현되고 어떤 표현으로 된다. 이렇게 그 우선 첫째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은 혼돈과 또 태극을 알았고, 태극은 음양으로 갈라지고 음양에서는 목화, 금수, 사상으로 갈라지는데 토는 모든 것에 또 포함되어 있다. 중매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갑을목이 있고 병정화가 있고 무기토가 있고 경신금이 있고 인계수가 있다. 이것을 천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방향은 갑을목은 동방, 병정화는 남방, 무기토는 중앙, 또 경신금은 서방, 인계수는 북방을 얘기한다. 그래서 목은 봄, 여름, 또 계절, 그 다음에 가을, 겨울을 얘기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꼭 뭐 한문이가 아주 어려운 학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것을 적당히 숙지하고 하다가 보면 또 숙지가 돼요. 그러면서 사주를 익혀나가면은 충분히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